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8번 공동정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형법 성적이 좌우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그러니까 뭐 실력이 좌우되는 부분 중에서 미수, 공범, 죄수거든요. 이 세 개 파트가 매우 중요해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뭐 총론 부분에서 고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고의 부분은 나중에 훗날 공부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근데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형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좀 잡고 싶으신 분은 미수, 공범, 죄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수, 공범, 죄수입니다. 이 세 개의 파트가 가장 중요하죠. 학원에서는 뭐 그냥 개나 소나 다 중요하다고 그냥 말은 하겠죠. 하지만 모르겠어. 내가 한평생 형법 인생을 살아온 결과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 미수, 공범, 죄수야. 형법은 딱 그 세 개 파트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강론에서는 가장 엑기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적 법이, 국가적 법이, 사회적 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는 개인적 법이죠. 그 개인적 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재산범죄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배임, 횡령. 자, 이게 재산범죄의 분량도 그렇고, 재산범죄의 조문의 수도 그렇고, 재산범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형법을 공부하라, 강론을 공부하라 그러면은 일단 절도, 강도, 사기, 배임, 횡령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법익에서는 뭐냐, 위변조 저지른 거하고 불지른 거, 방화한 거, 여기를 공부하시고요. 국가적 법익에는 국가적 법익 4종 세트가 있죠. 4종 세트가 뭐가 있어요? 범인은익, 증거인멸, 위증죄, 무고죄, 요 4개죠.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국가적 법익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자, 오늘 18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인데요. 자, 1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한 것이 아니렵니다. 공범자 상호 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보시다,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면 수인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동 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자, 전체의 모의 과정이 있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판례 원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자, 여기 한번 좀 보자고. 제가 저 빨간색으로 여기 해놨잖아요. 그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은 뭐 어쩐다?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뭐예요?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좀 핵심 키포인트니까 좀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셨으면 해요. 여기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 판례 번호도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판례 번호가 2017도에, 그죠? 2017도에 143 22. 자, 요 판례 번호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메모해 놓으셔. 그리고 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법제처나 아니면은 종합법률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봐. 그리고 정 귀찮으면 그냥 일반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어쩐다? 바로 암묵적으로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고 봤다는 거.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되셨나요? 자, 뭐 여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 된 부분은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자고 또. 자,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당초 공모자들의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해라. 이게 바로 기능적 행위 지배예요.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범행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 각각 따로국밥의 개인들이 그죠? 자기의 범행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전체 범행에 대해서 어떤 완성을 가져오는 거. 이걸 갖다가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자. 자, 되셨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틀린 거야? 자, 전체의 모의고장이 없다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암묵적으로도 얼마든지 의사연락이 있다고 봐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가 있죠.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자, 운전자 아니에요. 동승자랍니다. 이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에 운전자와 공모해서 그쵸, 운전자의 도주 범행에 가담했대요. 도주행위에. 자, 이 경우에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 차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이 동승자에게 뭘 책임을 물은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어떤 적극적인 어떤 범행의 가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바로 특가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주차량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다. 요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자고.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러니까 교부 받는 사람이야.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허위 유가증권을 얘한테 주면 얘가 딴 놈한테 또 쓸 거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걸 갖다가 풀어놓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 해당하고, 그렇죠. 행사죄가 되죠. 이 경우에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의 뭐라고?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또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자, 보피 얘기 나왔는데 보피 얘기 좀 봅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슨 알바를 구한다. 고액 알바. 뭐 아니면은 단기간 내에 큰돈 버는 알바. 전부 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은 군대 제대하고 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많이 가담돼서 경찰 조사받고 전과가 남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통상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인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대충 한 200에서 3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500에서 800 이 사이에 돈을 준다. 월급을 준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고난도에 위험한다든지 좀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을 때 그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 특별한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런 특별한 일은 반드시 범행이던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갖고 몸을 다친다던가 어쨌든 좋지 않은 일입니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런 낚시질 관련된 어떤 광고문에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셨지만은 뭐라 그래 나왔어요. 자,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속는 것이 뭐냐면요. 무슨 알바 천국이나 아니면은 무슨 당근마켓 아니면 각종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알바몬 이런 알바 구하는 사이트에 보면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놈들인지 뭔지 그런 걸 따져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거기서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한다고 하면은 업로드 할 수 있게 허용해놨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플랫폼 회사에서 일일이 그것을 범죄와 관련된 놈인지 아닌지 저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큰 돈을 준다고 한다는 건 전부 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그런 돈은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나가죠. 조심하셨으면 하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고민거리가 있다 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 그러고 뭐라 그러죠? 회사에서 서류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고, 회사에서 돈 나오는 거 은행에 입금만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다 입금하는 거냐 그랬더니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다가 입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뭐 얼마 보너스로 얼마 더 지급하고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을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속아갖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다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송금을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한날 경찰 집에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달책이라고 하면서 수갑을 걸어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갖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큰 돈을 준다, 이런 거 전부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자, 큰 돈을 준다, 좋은 고액 알바 자리가 있다,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99%라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그 1%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죠. 그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한 7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돈 벌이라고 알바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위험도라든지 지저분하다든지 위험도 3D 업종의 알바라고 한다면은 대충 한 12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위험이 좀 따르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나 아니면은 범죄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쨌든 고액 알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서도 그런 무슨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했더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금 입건이 돼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찰 시험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경찰 시험 못 봅니다. 떨어집니다. 어쨌든 수사 경력 조회를 또 두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거기 범죄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관이 될 사람은 범죄의 유혹에 휘말려서도 아니 되고, 범죄와 비슷한 거 또는 그 근처에 얼쩡거려서도 안 됩니다. 면접에서 불합격하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